일단 오늘은 26회 문제 3번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구조물의 취득 거래와 관련해서 X1년도에 국세의 단기 손익이익에 미치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일단 가정을 달리 줬네요. 취득 원가를 달리 가정했고 사채 발행가액을 달리 가정했네요. 이게 일단 물론 이제 1번에서 이거 취득 원가를 구했고 사채 발행 금액을 구했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면 1번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취득 원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취득한 거냐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제가 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보면 준 돈이 없었어요. 내가 준 거라고는 국세가 결국 해양구조물을 취득한 그 주체인데 국세 입장에서 공무원한테 뭘 줬냐? 준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사채만 발행해서 줬거든요. 사채만 발행해서 주고 하나 의무를 부담했죠. 내가 구조물을 갖게 되면서 원래 구조물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상복구 의무를 내가 지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에서도 원상복구 의무가 내가 지지 않는 조건으로 사올 수도 있잖아요. 해양 구조물을 내가 취득했는데 원상복구에 대한 의무는 B래요. 내가 이걸 가지고 온 조건이. 그럼 내 취득원가에 포함돼야 될까요? 그렇다면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겠죠. 네, 어쨌든 문제가 그렇진 않으니까 문제를 따라가 보면 사채 발행 금액, 결국 내가 사채를 발행하면서 해양 구조물을 취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차액이 뭘까요? 이 차액이 복구 충당 부채 관련된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서 그걸 물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걸 물어보고 있죠. 해양 구조물의 취득과 관련돼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이 거래랑 관련돼서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외우기보다는 그냥 이 거래랑 관련된 걸 자산부채를 적어보는 거예요. T계정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뭐가 있죠? 해양 구조물을 취득했죠. 이 거래 때문에 나한테 생긴 거, BS에 영향을 준 거. 왜 당기순이익인데 BS에 영향을 준 거를 라고 생각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BS를 먼저 기준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BS를 가지고 내가 이 거래 때문에 생긴 게 뭔지, 생긴 요소들이 일단 해양 구조물이 유형자산이 생겼겠죠. T계정이 이렇다면. 그리고 사채가 생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생겼죠? 복구충당부채가 생겼죠. 이 거래랑 관련해서. 근데 그 금액들을 지금 두 개를 줬어요. 나머지 하나가 더 있겠죠. 그럼 이때 요 세 가지 요소들이 당기손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를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일단 유형자산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까요? 유형자산이. 내가 가만히 갖고 있는 유형자산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뭐죠? 처분했나요? 처분 안 했죠?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발생하죠. 그리고 사채는 뭐가 발생하죠? 내가 액면 이자를 1년에 한 번씩 줘야 됐다면 그게 일단 발생할 거고. 그리고 또 당기손익에, 그러니까 내가 현금을 찾아서 주는 것 자체가 당기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냥 내가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자 비용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 복구충당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어떤 특정 시점에 지출해야 될 비용이라면 그 비용이 금액하고 연관된 비용이잖아요. 이게 금융부채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이자 비용도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되고, 사채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복구충당비가 관련된 이자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그러니까 사채도 근데 지금 보면은 다 6%로 계산했어요. 기초 부채에다가 6%를. 기초 부채죠. 이거의 차액이 결국 복구 충당비가 될 거잖아요. 이거를 처음 문제를 접하시면서 이거를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문제 구도 자체가 그렇게 짜 있어요. 내가 준 건 없잖아요. 내가 준 거는 결국 사채를 발행해서 해양 구조물을 취득한 건데 만약에 복구 충당비가 없었다면 가정이 이렇게 됐겠죠. 사채의 발행 금액은 19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취득원가를 따로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190이겠죠, 취득원가 당연히. 근데 얘는 어떤 의무를 부담했냐면 사채 발행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의무도 부담하지만 또 하나 복구 충당 부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차액이 복구 충당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복구 충당 부채죠? X 1년도 1월 1일 시점에 복구 충당 부채거든요. 그게. 그 복구 충당 부채가 어떤 부채냐면 몇 년 뒤에 30만 원 어떤 돈을 지출해야 되는 부채인 거예요.
그 부채의 성격이 사채랑 다른가요? 사채도 장기, 몇 년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돈을 지출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런 부채잖아요. 돈이 나가야 되는 부채예요. 복구충당 부채도 어떤 부채예요? 내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부채거든요. 그런 금융부채 성격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채 이자 비용과 복구충당 부채 이자 비용은 이 성격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베이스가 되는 금융부채의 기초자산가액, 복구충당부채 그 기초자산가액이 기준으로 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채랑 복구충당부채랑. 근데 사채는 뭐가 틀리죠? 1년 뒤에 액면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채랑 무슨 관련이 있죠? 그냥 사채의 표시이자일 뿐이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담하는 금융 비용이라는 거는 사채를 발행할 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만큼 부담하는데 그 중에 명목상 이만큼을 주는 것 뿐이지 못 준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내 부채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복리로 이자를 또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사채는 항상 6% 이자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액면 이자를 내가 지급을 안 했어요, 사채를. 여기서 보면 액면 이자가 8만 원이잖아요. 이때 지급을 못 한 거예요. 지급을 많이 못했어요, 이걸.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했으면 우리가 계산할 때 그 다음 연도 이 114잖아요. 사채가 기초장부가액이 190만 원이었고 여기에 이자 발생한 게 이만큼이었는데 일부도 8만 원이란 일부도 내가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사채 이자 비용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 114를 더한 사채 190에다가 114 이거를 더한 금액 곱하기 6%를 하면 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게 되는 거죠. 물론 1년 뒤에 바로 주진 못했지만 2년치 이자를 한 번에 줬잖아요. 나중에라도 줄 수 있게 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쨌든 26회 문제 3번에 2번은 여기까지 하도록